AK 라디오 토요일 코너 이동혁의 바이오 경제 앤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시아경제 바이오 중기벤처부 이동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령이라고 합니다. 보령제약에서 보령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지하철역, 종로 5가역에서 보령약국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보령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령은 오래된 제약회사인데 갑자기 엉뚱한 우주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네.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해요. 네. 방송일 기준 5일 전인 15일 월요일에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개발기술 역량 확보 업무 협약을 네.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약회사랑 네. 우주산업 무슨 관계인지 진짜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보령의 우주 사업은 네. 이 지금 보령의 대표이사를 맡는 분이 그 이 창업주의 3세 손자인 김정균 대표이사라는 분인데요. 네. 김승호 명예회장의 손자 되시거든요. 네. 이 김정균 대표이사가 몇 년 전에 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도하는 신사업입니다. 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 제약회사하고 우주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제 네. 많이 물어보잖아요. 아마 그 보령에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면은 그 김정균 대표께서 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주 그러면 우주왕복선을 개발하는 업체가 사람을 태워서 우주에 데려다주는 우주여행이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 이제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길게 하는 날도 올 거고 또 우주에 장기 체류하면서 연구하거나 뭐 이제 이런 날도 금방 올 건데 네. 보령은 제약회사니까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미국에서 이 세계 최초로 상업용 민간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 기업에 많지는 않지만 지분을 투자하고 그 한국 국내 합작법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네. 할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되게 생소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김정균 대표이사가 네. 제약인지 뭐 네. 우주 산업에 관련이 있는 건지 네. 사실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분은 대체 어떤 인물이시길래 네. 이런 양쪽 사업에 다 이런 관심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제약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인 거죠. 네. 1985년생이라고 합니다. 되게 젊으시네요. 예, 네. 아직 그러면은 만 나이로 하면은 40이 안 되신 거죠. 네. 39세, 뭐 40세 정도 되는 분인데 미국에서 이 산업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네. 공대를 나온 거죠. 네. 이 미시간 주립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대학에서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한국중앙대약대에서 이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이제 프로필에 돼 있어요. 근데 네. 이 약대 학부를 나온 약사는 아니시고 네. 이제 공대 출신이신데 약학과 관련한 이 석사 학위를 가진 분이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의 이제 그 후계자를 맡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으로 이제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경영학, 주로 이제 특히 재무 쪽으로 네네. 해서 재무통이 돼서 이제 회사를 이어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주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공대 나온 제약회사의 후계자는 좀 드물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엔지니어적인 커리어가 신사업 나가는데 보통 제약회사에서 이 연관 다각화라고 그러잖아요. 연관 다각화. 이제 연관 다각화가 아니고 비연관 다각화인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우주 산업. 이제 약간 왠지 좀 공학적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 이 김정균 대표는 이 창업자인 김송호 명예회장께서 아직 생존해 계세요. 네. 이 큰 딸인 김은선 회장께 이대를 물려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3대인 그 김정균 이제 손자한테 이 물려주는 거죠. 큰 딸의 아들이에요. 네네. 그 같은 김씨지만 외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 본인 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원래는 이 김은선 회장께서
이 그 유 씨, 그 결혼하신 남편분이 유 씨라서 이 유정균이었는데 이 안타깝게 어릴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네. 사별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별하신 이후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성을 이제 김 씨로 어머니 성으로 이 개성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그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제 한국 사람도 성을 바꿀 수 있게 네. 됐잖아요. 이제 그만큼 나는 보령제약의 정통을 이어서 우리 보령 그룹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성을 개성할 정도니까 확실한 철학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은 제약인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은 공대 네. 출신이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우주 산업에도 관심이 많아졌나 보네요. 공대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우주로 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제약 회사, 네. 일반적인 뭐 메디칼, 일반적인 재무 이런 걸 전공한 분하고 관심사가 확실히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런 내심까지는 그 제3자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 보령제약 제약 회사를 제약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어머니 회장이 맡고 계시던 대표이사를 이제 중간에 그 전문 경영인과 같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지금 그 물려받은 건데 대표이사직을 물려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022년에 네. 사명을 원래 보령제약에서 보령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서 제약을 띈 거죠. 그때 회사 이름에서 제약을 뗀 취지를 제약이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광범위한 건강, 좀 더 광범위한 헬스케어 쪽으로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명에서 제약이라는 그 한정된 분야를 떼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이 젊은 3세 대표한테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회사 이름을 그렇게 막 바꿔도 네. 괜찮은 거예요? 뭐 사명이야 사실 뭐 네. 주주총회나 뭐 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되겠지만은 네네. 지금 이제 물어보신 거는 위로 어머니도 계시고 창업하신 그 네. 이 외할아버지 명예회장도 계시라는 이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눈치 많이 보이겠죠. 네. 이 보령제약은 네. 지금 김승호 명예회장께서 1932년생인데 네. 이분이 그 63년도에 창업을 한 그 이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약업 일단 발전기 초창기의 대표적인 제약회사예요. 또 김승호 명예회장께서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제약업을 발전시킨 1세대의 아주 대표적인 경영인이세요. 네. 뭐 말이 약간 옆으로 가지만 그때 당시에 해방 직후나 뭐 이렇게 해서 제약업의 기반을 처음 잡은 그 제약업계 원로 8분이 계셨는데 그 8분이 수십 년 전부터 만든 그 이 모임이 팔진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 팔진의 8명이 제약업을 발전시키자, 진전시키자. 그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정도로 유서각 있고 그렇게 창업주가 나는 제약이라고 만든 거를 손주가 저는 제약 아닌데요 뗄래요 라고 하려면 정정하게 살아계신 그 창업주 외할아버지께 당연히 허락 받았겠죠. 네. 또 그만큼 허락을 해줬으니까 가능한 건데 이 제약업계에서 유명한 게 김승호 명예회장이 이 외손주 김정균 대표이사를 이 너무너무 예뻐하고 믿음직스럽게 네. 생각한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믿으니까 그래 해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겠죠. 뭐 애시당초 보수적인 제약업계에서 이 만 40세도 안 된 그 이 젊은 손자 같은 후계한테 네. 대표이사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일이 거의 드문 일이니까 그만큼 믿고 맡기겠다. 먼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뭐 사실 오늘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네. 부장님께 주제가 어떤 건가요?라고 했을 네, 때 네. 보령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네.
사실 보령제약은 뭔가 익숙한데 네. 보령은 되게 어색했거든요. 네. 저는. 네. 그 사실 어색하죠. 네. 아직도 어색해요. 예. 네. 보령제약에서 홍보하시는 분, 홍보 담당자가 네.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회사 이름을 보령으로 바꿨잖아요. 네. 인터넷에서 보령을 검색하면 보령제약 관련 기사가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고 충남 보령시 관련 기사 끝도 안도 없이 떠가지고 그럴 보령을 수 검색했는데 보령이 노출되지 않는 이런 걸 굉장히 그 실무자들은 난처하게 생각하고 그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이 보령시가 그 적극적으로 홍보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자체고요. 거기 대천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대천해수욕장 기사로 이 도배가 되고 그러겠어요. 네. 보령 머드 축제 아시죠? 아, 네. 그래서 이 조금 그 이 어색함이 또 조금 덜 가시게 되는 네. 뭐 이제 이런 그 실무자들이 하소연하는 보령 치면은 머드 축제가 떠요 이런 건 좀 있어요. 뭔가 홍보나 마케팅 이제 회사 네.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뭐 또 있죠.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 김승호 명예회장님이 충남 보령 출신이거든요. 오, 뭔가 인연이 있었군요. 네. 아니 그래서 회사 이름을 보령제약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보령약국도 보령이라고 지은 네네. 게 이 한자도 이 충남 보령의 보령이나 결국 거기서 따왔으니까 똑같아요? 아주 의미가 제약업 회사하고 똑 떨어지는 게 보호할 보자에 네. 그다음에 편안할 영자예요. 편안하게 보호해 준다. 아. 그래서 한자로 보면 제약회사 사명에 아주 똑 떨어지는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김명회 회장님은 이 인터넷에서 보령을 쳤을 때 보령제약이 안 뜨고 보령시가 떠도 괜찮다고 좋아하신대요. 아. 뭐 고향 뜬다고 고향 사랑이 지극하시니까. 네네. 뭐 그리고 어차피 제약업계에서는 입에 붙은 대로 습관대로 다 보령제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실무적으로 조금 이 그 아쉬워하고 답답해하시는 부분 물론 있지만은 뭐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보령이나 그 보령이나 좋은 보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보령 출신이라서 보령제약이었다. 맞아요. 뭔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뭔가 말씀을 드리긴 했고 방금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보령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 저는 네. 그 지역의 보령보다 네. 이 보령 제약이 네. 저한테는 조금 더 익숙했는데 그 네. 이유가 지하철 네. 아까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 네. 근데 이게 저만 그럴 건 아닐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 네. 이게 왜 보령 제약이 익숙한지, 보령이 네. 익숙한지 네. 궁금합니다. 종로가 보령 약국 하는 네, 맞아요. 제가 맨날 듣던 거. 그 광고가 요즘 지하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광고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 아주 옛날부터 라디오, TV에서 엄청나게 나오던 광고예요. 그 보령 약국이 보령제약의 보령 약국입니다. 뭐 이제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 네네. 이 보령 제약은 이 창업자가 처음 만든 소매 약국, 동네 약국, 네. 소매 약국이 제약회사로 성장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한미약품 돌아가신 임성기 회장님께서 역시 종로에다가 임성기 약국 만든 게 한미약품 됐듯이 이제 뭐 이제 그래서 보령 약국이 익숙하신 거고요. 네, 너무 익숙해요. 네, 그리고 보령제약이 예전에 광고에 굉장히 진심인 그 제약회사라서 네. 이 유명한 다른 광고 많아요. 보령제약의 스테디셀러인 용각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광고. 그리고 겔포스 속 쓰릴 땐 네. 겔포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익숙한 거죠. 뭔가 용각산 갤포스 너무 익숙한 네. 것들이고 네. 역시나 제가 지하철에서 듣던 그 보령 약국이 네. 역시 보령제약과 관련이 맞습니다.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 김승호 명예회장님이 네. 그 저 스토리는 워낙 제약업계를 발전시킨 분이니까 많이 이제 뭐 자서전도 있고 기사들 좀 있어요. 네. 보면은 이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서울에 유학을 이제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와서
지금도 있는 마포의 숭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참전하셔서 이 장교가까지 되셔서 공병 장교가 되셨대요. 이제 공병 장교가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군이 전쟁 직후이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받은 그 장교도 별로 없으니까 제대를 잘 안 시켜주려고 그럴 텐데 그냥 계셨으면은 아마 장군 되셨을지도 모르죠. 네. 그랬는데 사업하겠다고 억지로 군에서 안 된다는 거를 읍소해서 제대를 하시고 네. 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작은 집이. 그 20대 때 전 재산이던 집을 팔아서 지금 그 종로가에 있는 그 보령제약에 있는 자리에 세를 얻어가지고 차린 약국이 보령약국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보령약국 소매약국을 발전시켜서 이제 약품 도매상이 됐고 그리고 약품 도매상을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제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산에 있던 부도가 날까 말까한 작은 제약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고 이름을 보령제약으로 보령사람 보령약국 보령제약으로 네. 그렇게 바꾸고 발전시킨 게 지금의 보령제약 그룹인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따지고 보면 네. 김승우 명예회장님은 네. 공병 장로 출신에서 뭔가 약국을 차렸다 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알기로 네. 약사가 아니면 네. 약국을 차리기 어렵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과거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요? 사실 법만 보면은 네. 이 과거에도 불가능한 법으로는 이제 이 허용되지는 않는 이제 네.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김승호 명예회장님은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청춘의 뜻을 펴셔야 되는데 유교화가 났고 이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됐고 거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야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오면 엘리트니까 야 너 장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교까지 됐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이제 약국을 차린 거잖아요. 네. 약사 아닌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약사법이 1953년도에 처음 제정됐거든요. 네. 이제 그 일본 법들을 다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초기의 법이 그렇듯이. 근데 그 제정됐을 당시에도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김 명회장님이 쓰신 자서전이 있는데 네.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네. 1957년도에 전 재산을 털어서 점포를 얻어서 약국을 열고 관리약사를 채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관리약사 명의로 약국 허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뭐 짐작만 되고요. 네. 본인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 한국 전쟁 직후는 모든 게 허술하고 옛날이니까 뭐 가능했을 일이겠죠. 뭐 이제 그걸 지금 잣대로 그걸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일인 거고요. 지금이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출제하는 분 따로 있고 약국 여는 분 따로 있으면 이게 불법 사무장 약국이지만 사실 그때는 이렇게 약국을 넣어서 약을 보급해 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네. 김명회 회장의 친동생께서 네.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을 하셨대요. 네. 정식으로 약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약사로 그 약국에 합류를 하셨고 네. 보령제약이 사세가 이제 막 커지면서 큰 제약회사가 되면은 이 김승호 명예회장님은 약국은 약사인 친동생한테 아예 완전히 맡겼다고 그럽니다. 이제 분리됐겠죠. 네. 근데 다만 지금도 종로가 보령약국의 상표권은 지금도 보령제약 그룹의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뿌리가 되는 약국의 상표권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제약회사와 상관없이 경영은 뭐 이제 그 상표권을 임대해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이 전통의 약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왜 하필 약국이었을까요? 혹시 그것도 있을까요? 보령에서 어린 시절 충남 보령 당시에는 군 네. 지금은 보령시에서 네.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일제 시대에 일본 식민 시대에 큰 형님이 약국을 하셨대요. 아, 뭔가 연관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서울에 이 고등학교 유학을 왔을 때도 친척 형님한테 이제 의탁을 했는데 그 아주 뭐 부잣집이라서 유학을 온 게 아니랍니다. 이제 아닌데 그렇다면 아들 잘 되라고 이제 유학을 보낸 거겠죠. 그 친척 형님도 약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약사는 아니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약을 먹을 테면 약국 집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나도 이 약국 사업을 약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한테 약을 공급해서 보람도 있고 뭐 사업도 되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군에서 제대하고 무슨 사업을 할까 할 때 업종 고민은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자연스럽게 나는 약국이다 이렇게 뭐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네. 이제 보령 제약, 보령 네, 보령. 약국까지 나왔으니 네. 그러면 대체 이 보령은 얼마나 국내에서 큰 규모에 네. 해당하는 이제 사업인지 네, 이제 회사냐? 기업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몇 회 전에 그 바이오 USA하고 그때 뭐 바이오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제약회사를 전통 제약회사, 맞아요. 화학 제약, 케미칼 회사,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이제 바이오 회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저 설명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 제약회사, 이제 우리 알약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이 전통 케미칼 제약회사 기준으로 하면은 국내 6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제약회사 중에 6위권이니까 큰 회사죠. 이 메이저 회사고 작년 매출 8,600억 원, 영업이익 680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튼튼한 회사죠. 네. 조금 이제 격가지지만 아마도 저 현 김정균 대표께서 우주 산업의 신사업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이렇게 본업인 제약이 튼튼한 사업 구조, 재무 구조와 사업 구조가 튼튼하게 돼 있기 네네.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제약업계에서는 다들 이제 이 평가하고 있죠. 그럼 사실 이렇게 큰 회사 네, 국내 6위권까지 될 수 있을 때까지 네, 되게 다양한 약품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이 네. 이게 맞아 나 이거 알아 네. 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유명한 의약품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광고 때도 이야기한 용각산, 겔포스 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네. 그 이 보령의 약이고요. 네네. 이제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죠.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 더 익숙한 거죠. 그런데 용각산하고 겔포스는 뭐 아쉽지만 자체 개발한 신약은 아니고 용각산은 일본 약을 이제 도입한 거고요. 네. 겔포스는 프랑스 약을 도입한 겁니다. 이제 도입해서 한국의 권리를 도입해서 한국 보령제약에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제 약인 거고요. 네. 이 보령이 이 우리나라 제약회사 제약업의 큰 그 이 방점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국산 고혈압 신약을 개발했어요. 네. 이 카나브라는 약이 있는데 이건 고혈압 걸리지 않은 분은 알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전문 의약품이니까 광고도 못 하고 네. 이 카나브라는 고혈압 약을 보령제약이 자체 신약으로 개발을 해서 이게 국내에서도 블록버스터가 돼서 매출이 아주 높고 그리고 남미를 위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은 뭐 카나브를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약 중에서 카나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전문약품에서 우리나라 제약업 발전에 한 획을 기은 약이 있고 그리고 좀 일반인 분들한테 특이한 거는 보령이 항암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항암제에 공을 많이 들여요. 네. 그러니까 이 항암제 유통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로 치면은 국내 제약회사 중에는 1등 회사가 이제 보령제약입니다. 네. 이 항암제는 아무래도 다국적 회사의 그 오리지널 약품이 이제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리지널 약품의 그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그 제네릭 이제 복제약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공급하잖아요. 네. 이제 보령제약은 항암제에 있어서 되면 최초 신약은 없지만 이제 누구나 만드는 항암제를 많이 만드는데 이게 워낙에 오리지널이 강한 분야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다국적 제약회사들, 이 외자사들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국내 항암제 전체 1년에 처방의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 회사들
이 가지고 들어온 약이 3조 원 중에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나머지 4분의 1을 국내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이제 그 나눠 먹기를 하는데 상위 1등부터 10등 중에 유일하게 보령이 들어가 있어요. 4등으로. 그만큼 네. 이 그 보령이 그 꾸준히 공을 들이는 이제 그 분야고요. 네. 그리고 이 보령제약이 항암제에 이렇게 그 특화되어 있고 이 공을 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꼭 비즈니스뿐이 아니라 네. 사업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제약 회사로서 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네. 부분이 뭐냐면 항암제가 의외로 수익이 되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즘 나오는 뭐 이 표적 항암제 뭐 이래서 초고가 항암제가 나오네. 그럼 뭐 항암제 한 번 맞는데 몇 천만 원이네, 몇십억이네 이래서 야 저거 보험 안 해줘 이제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정말 다국 세계적인 회사들이 개발하는 이제 신약인 거고 말고 화학 항암제, 화학 항암제 제네릭도 많이 나왔는 항암제들은 이 기초 항암제라고 부르는데 약가가 되게 낮아요. 이제 그 기초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그런 약을 약가를 많이 주질 않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이 꾸준히 투자하고 제네릭이지만 꾸준히 만드니까 이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역시 좀 독특한 분야인데 그 중추신경계 의약품에 보령이 또 좀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중추신경계 의약품 이제 CNS라고 보통 약칭하는데 네. 중추신경이 뭐냐면 두뇌에서 그 경추, 척추를 거쳐서 네.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신경이 이제 중추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추신경계 의약품 중에서도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쪽 약품 또 많이 해서 이것도 또 좀 특이한데 보령이 조현병 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 재작년에 자이프렉사라는 세계적으로 조현병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외국 약이 있거든요. 네. 그 약의 국내 그 이 권리를 그 보령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조, 생산, 판매하고 뭐 인허가 받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에도 이제 보령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 상위권 제약회사 중에서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두루두루 약을 안 하고 이제 그 일반 의약품 용각산 갤포스 같은 이제 그런 걸 제외하면 항암제 뭐 그리고 중추신경계 약품, 조현병 약품 이제 이런 쪽에 특수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런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독특해 보이는 회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다 아는 회사고 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진 회사입니다. 사실 네. 지하철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했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보령제약 네. 지금은 이제 보령 네. 이제 지주 회사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오늘 부장님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네. 뭔가 내적 친밀감이 좀 더 생겼어요. 네.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네. 막 광고 나오면 네. 막 주변 이제 같이 있는 친구한테 네. 야 사실은 이게 이렇고 저렇대라고 네. 막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약 많이 개발해서 환자에게 도움 주고 우주 산업도 잘 되면 가장 좋겠네요. 네. AK 라디오 오늘 토요일 코너 여기서 마칩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